안녕하세요. 9월 모의평가 경향 분석을 함께할 저는 주혜연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험 잘 봤어요? 어땠는지 모르겠다. 채팅창 좀 한번 볼까요? 그래요. 보고 싶었단 말만 있고 결과에 대한 이야기가 없네. 여러분 수능 시험 날을 딱 생각하면 어떠세요? 내가 그동안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던 거를 단 하루의 시험으로 딱 평가를 받는다니 너무 떨리기도 하고 한 발 아차 잘못 디뎠다가는 정말 아득한 저곳으로 이렇게 합격과 멀어져 버릴 것만 같고 너무너무 불안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렇게 사람이 정말 떨리는 그리고 정말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을 때는 진짜 외줄타기 하는 것처럼요. 아득한 저 아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딱 한 발 앞만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수능날 잘할 수 있을까? 오늘은 실수했는데 그날은 실수 없이 잘할 수 있을까? 그 생각하지 마시고요. 나의 오늘 하루는 수험생으로서 합격인가? 매일 딱 이 생각만 하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의 이런 주저리 잔소리는 이만하고 지금 하단에 이벤트 나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럭키박스? 와, 뭔지 궁금하다. 여러분 꼭 당첨돼서 저한테도 이런 거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해 주세요. 자, 그러면 자리 잠깐 옮겨서요. 시험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 좀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시험 어땠습니까?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평이하게 출제되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 이런 얘기할 때 항상 조심스럽긴 합니다. 나는 하나도 평이하지 않았는데 혹은 평이하다고 느꼈지만 내 점수는 그대로던데 그건 왜 그럴까? 이렇게 상처받는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 이제 하나하나 좀 구체적인 항목들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대의 파악 부분이죠. 보통 목격, 목적, 심경, 주장 이 부분 어땠어요? 그래요. 이 부분은요, 사실은 문장 자체도 굉장히 짤막짤막하게 쓰여져 있었고요. 그리고 내용의 추상성도 높지 않았고, 직접 연계가 이루어진 부분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쉽게 풀 수 있었던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거 원래 우리가 맞췄던 유형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이 좀 쉬워졌다라고 해서 여러분 점수에 있어서 엄청난 향상, 눈에 보이는 이런 변화가 있지는 않았을 것이다. 다만 시간적으로 여기에서 상당 부분 시간을 절약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게 이제 저의 어떤 바람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두 번째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이 대입학 두 번째 부분인데요. 요지, 주제, 제목, 함축.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맞아요. 여기는 간접 연계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렵게 출제하려면 어렵게 출제할 수도 있는 부분이고요. 또 상당 기간 동안 꾸준히 난이도의 상승을 보였던 파트이기도 한데 올해 들어서는 계속 평이한 난이도를 지금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장 길이도 길지 않았고요. 내용의 추상성도 높지 않았고요. 연계는 간접 연계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 어디서 이런 지문을 정말 잘 고르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분명히 처음 보는 지문인데 읽었던 듯한 느낌이 난다. 그건 이제 연계교재에서 다루었던 유사한 내용이 다시 다루어지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정도 연계도 느낄 수 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이제 여기서 가장 오답률이 높은 유형이 뭡니까? 그치? 함축, 의미 파악 요 유형이잖아요. 요거 맞은 사람 1 한번 해볼까요? 제가 여러분 기다리는 동안에 이야기 좀 해볼게요. 사실은 이 부분은 쉽게 나와도 늘 어려운 유형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요, 그래도 해볼만 했던 것 같아요. 일단 문장 길이가 짤막짤막했고 여러분이 주제까지는 무리 없이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딱 이 밑줄 친 부분이 무슨 뜻인지는 몰라도 주제 찾기처럼 접근을 하셨으면 아마 정답을 찾을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평이하지 않았다고 지금 우리 울고 있는 은별 친구가 있는데 그래,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자, 왜 그런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볼게요. 우리 어법 어휘 문제
자, 요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쵸. 쉽게 내도 항상 어려운 게 어법 문제입니다만 어법, 어휘 모두 다 직접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직접 연계라고 하는 거는 우리 연계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갖다가 문제 유형만 바꿔 썼다라는 이야기고요. 특히 이 어법 문제에 있어서는 굉장히 직접 연계인데다가 쉬운 어법사항까지 물어봤다. 그래서 제가 욕심을 내건데 이 부분은 여러분이 좀 수월하게 맞췄으면 좋겠는데 어떻게 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구체적인 학습법 이야기는요, 제가 후반부에 준비했는데 9월 모의평가는 그렇더라고요. 사실은 뭐 지금 와서 시험이 이랬네 저랬네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니까 이제 그 이야기는 조금 이어서 하도록 하고요. 자, 빈칸 문제는 어땠어요? 빈칸 몇 문항 출제됩니까? 4문항 출제되는데 그 중에서 2문항이 직접 연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쵸. 그리고 직접 연계된 지문들 어떻게 출제됐던가요? 이따가 제가 이거는 직접 문항 보면서 보여드리겠지만 아마 연계교재를 풀었는데 그냥 대충 주제 파악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했던 친구들은 생각보다 그렇게 크게 시간 절감 효과를 얻지 못했을지도 모르겠다. 근데 이 부분은요, 구문의 복잡성 뭐 그렇게 높진 않았지만 내용의 추상성이 상당히 높았다. 역시나 비연계 3점은 시험이 쉬워도 어렵더라. 그래서 아주 상위권의 친구들을 제외하고 열심히 빈칸 풀어도 맞출 때보다 틀릴 때가 훨씬 더 많은 친구들 있잖아요. 이런 친구들은 설사 이 비연계 3점에서 난이도를 조금 낮췄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틀리던 유형 조금 쉬워져도 난 여전히 틀렸네. 그래서 여기서 또 성적 향상의 효과를 거두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이따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접쓰기 파트인데요. 무관한 문장, 순서, 삽입, 요약문인데 무관한 문장 찾기가 직접 연계가 되었었고요. 그 다음에 순서 문제가 의외로 조금 까다로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떻게 푸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건 이따가 직접 문항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구문이 너무 복잡했다거나 내용이 뭐 손도 못 댈 정도로 추상적이었다거나 뭐 그러진 않았는데요. 막상 순서를 찾으려니까 이렇게 턱 걸리는 부분이 좀 있더라. 그래서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같이 해보도록 하고요. 장문독해 1지문 3문항은 늘 그렇듯이 시간이 부족해서 못 풀면 못 풀었지 그렇게 막 어려운 유형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내가 중하위권에 속한다라고 하면 1지문 3문항 먼저 푸세요. 어차피 열심히 시간 많이 들여서 풀어도 정답률이 크게 차이를 보이지 않는 유형보다는 시간 좀 들이면 맞출 수 있는 유형 먼저 도전하는 거 괜찮잖아요. 시험지에 있는 순서를 바꿔서 푸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기 먼저 한번 가봐라라는 이야기 드리고 싶고요. 1지문 2문항의 어휘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그래도 이제껏 어려웠던 거에 비해서는 해볼 만한 게임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뭘 계속 해볼 만하겠대. 그죠? 여러분이 느끼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문항을 보면서 제가 왜 그렇게 얘기하는지 좀 같이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자, 요 32번 문항이고요. 얘는 이제 직접 연계의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실 32번에 이르기까지 31번부터 그 앞에 계속 연계, 직접 연계 지문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좀 성실하게 공부했던 친구들은 우와, 이거 웬일이야? 봤던 지문, 봤던 지문, 봤던 지문, 봤던 지문 그러면서 진짜 그동안 공부한 보람을 좀 느낄 수 있는 구간이 이 32번까지에 이르는 한 직전 내문항이었다라는 얘기 좀 드리고 싶고 뭐야, 나 연계교재 공부했는데 나는 별로 차이 없었다. 그 왜 그래요? 대부분 연계가 어디서 이루어졌습니까? 수능 완성에서 이번에 많이 이루어졌고 제가 이 이야기는 누차 드렸습니다. 그래서 수능 완성부터 해라. 꼭 교재가 출시된 순서대로 네가 공부해야 될 필요 있냐. 수능 완성 먼저 해라 라고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 이상한 완벽주의가 있어서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했던 친구들은 이번에는 연계 체감을 많이 못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뭐 어쨌든 수능 때까지는 다 볼 거니까 그날은 제대로 체감할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여기 직접 연계된 부분이었고요. 근데 여러분 이제 대부분 직접 연계 공부할 때 이렇게 하더라고요. 뭐 지문 막 이렇게 해석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주제를 거의 암기하는 방식으로 정말 암기 과목 공부하듯이 많이 공부를 해요. 근데 여러분이 출제자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미 이 글은 수험생들이
내용을 알고 있을 것 같아. 그러면 딱 떨어지는 그 주제 부분을 출제를 하겠습니까? 아니면 조금 비켜간 다른 부분을 출제하려고 할까요? 그쵸? 진짜 영어를 읽고 이해를 했는지 아니면 내용을 외웠는지를 판별하려면 조금은 다른 포인트를 물어봐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큰 주제 파악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공부하면 뭐야? 이 그래서 딱 말하려고 했던 그 핵심 포인트랑 이 빈칸이 위치한 부분이랑 살짝 완전히 겹쳐지진 않는구나. 근데 사실은요, 이 지문은 처음 보는 거였다 하더라도 이 this라고 하는 말이 앞에 얘가 가리키는 내용이 나와 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냥 직접 문장만 여러분 잘 해석하셨더라도 답은 잘 찾으실 수 있었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었던 게 요 33번 문항인데요. 이 33번 문항 같은 경우에는 이 비연계됐던 거고, 그래서 게다가 3점이고 그랬지만 제가 이거는 진짜 이제 우리 마지막 라이브 해설이니까 여러분한테 비장의 무기를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출제하는 사람의 마음에서 어떤 식으로 문항을 구성하게 되냐면요. 선택지를 구성할 때 일단 정답은 하나 정해져 있죠. 그죠? 그러면은 오지선다를 이제 어떻게 만들어야 이게 5개, 나머지 4개를 다 채울 수 있을까? 그쵸? 정답이랑 반대되는 걸 하나 넣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정답이랑 소재는 같은데 살짝 딴소리. 이렇게 구성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예 소재 자체도 완전 딴소리. 그래서 그냥 실제적인 사지선다를 만들어주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이제 지금 이게 4개가 완성이 됐잖아요. 선택지가 하나가 비죠. 그래서 어떤 식으로 많이 가냐면 그래. 그러면 소재는 같은데 살짝 비껴서 다른 이야기 하는 아이를 하나 더 넣던지 아니면 주제랑 반대되는 아이를 하나 더 넣던지 이런 식으로 선지가 구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문제를 많이 풀어본 친구들은 선택지를 딱 보고 뭐야? 얘랑 반대되는 거네. 그러면 이 둘 중에 하나가 답일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 혹은 지금 뭐야? 얘랑 같은 얘기고 얘랑 얘는 반대네. 그러면 답은 이거겠다. 이렇게 물론 그렇게 찍고 그냥 읽지 말아라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예측을 하고 읽는 거랑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백지 상태에서 읽는 거랑 굉장히 다르거든요. 제가 이제 요걸 보여드리려고 얘는 선택지만 가져왔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봤더니 require different rights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권리를 요구한다 이거잖아요. 그럼 이건 뭐야? 잘 모르겠지만 다양해야 된다, 달라야 된다, 이런 거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선택지 3번을 봤더니 welcome the identical perception이라고 했으니까 동일한 어떤 이런 거를 갖다가 기꺼이 받아들인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뭐야? 동일성에 대한 이야기네. 그러면 다양성이랑 동일성이랑 이거는 서로 반대되는 이야기잖아요. 그쵸? 그 선택지를 하나 더 봤더니 5번 한번 볼까요? Reject relevant differences. 관련되어 있는 차이점을 갖다가 다 거부해버린다는 얘기는 차이점을 거부하면 다 똑같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뭐야? 이렇게 정리하고 나니까 3번, 5번이 글자는 다르게 써있지만 사실상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러면 정답은 얘가 아닐까? 뭐야? 넘어갔어요? 그래, 내가 앞으로 넘겼나 봐요. 미안해요. 자, 그러면 정답은 얘가 아닐까? 라고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읽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시간이 좀 많이 단축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혹은 이거 아닐까 망설이는 순간에는 이런 류의 전략들이 여러분한테 분명히 큰 힘이 돼줄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나쁜 강의를 하고 있나? 자, 그 다음에 제가 순서 문제 있잖아요. 순서 문제는 항상 어렵다 그랬는데 순서 문제도 정말 막판 꿀팁 대방출. 이게 배점을 보세요. 배점을 딱 보면 하나는 2점 배점이고 그 뒤에가 얘가 3점 배점이에요. 그러면 2점 배점이라는 거는 어떻다라고 출제자가 생각해서 낸 거예요. 그치? 야, 이건 솔직히 좀 뻔해. 함정 없어. 편하게 풀어. 이런 뜻이고 3점이 몇 점 됐다는 이야기는 요거 바로 답 안 나올걸?
너 한 번 더 생각해봐라. 이런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배점 시그널을 보고 여러분이 좀 마음가짐을 달리하고 들어가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딱 보세요. 얘도 제가 뭐 다 지금 전문 해석하고 하진 않을 겁니다. 좀 이따가 해설 강의도 올려드릴 거니까. 이게 봤더니 Man is the measure of all things. 우리 인간이 모든 것의 척도다 그랬잖아요. 뭐야, 뭔지 모르겠지만 인간이 척도래요. 그러면 우리 이 글의 순서를 찾는 문제는 끝말잇기 하듯이 푼단 말이에요. 얘는 지금 이점 배점이잖아요. 그러면 끝말잇기가 눈에 확 보인다는 이야기죠. 바로 뒤에 그럼 무슨 얘기가 이어져야 되겠어요? 인간이 만물의 척도야. 인간이 척도야. 그 얘기가 한 번 더 나오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쓱 눈으로 보세요. 막 첫 번째 줄부터 와 끊어읽기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쓱 보세요. 봐서 지금 겹쳐지는 게 있어요. 인간이 척도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가 있는 게 있습니까? 여기 B에 있네. We are the world standard. 우리 인간이 이 세상의 기준이다. 이게 인간이 척도란 얘기랑 같은 얘기잖아요. 그러면 출발점이 바로 잡힌 거죠. 뭐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B부터 들어가겠구나. 이렇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B를 잡았잖아요. B를 잡고 나면 그 다음엔 무슨 이야기가 나옵니까? 우리가 많은 것들을 간과하고 있다. 뭐 우리가 많은 걸 놓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럼 이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게 뭐냐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그 뒤가 살짝 어려웠습니다. A인지 C인지 약간 아니야? 여러분 금방 했어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딱 보시면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여기 just as, 마치 뭐처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요 앞에 얘기를 읽어보니까 자세히 안 봤지만 뭐 모든 게 다 공통점으로 뭐 자동차 모델이 다 달라도 공통적으로 갖추고 있는 것이 있다. 요 C번 첫 문장의 앞에 절반이 공통점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그 다음에 A 단락을 보시면은 A 단락은 all exist, 모두 존재한다라고 했으니까 이거 공통점에 대한 얘기거든요. 그러면 순서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통점 얘기하고 그 다음에 끝말잇기로 공통점 얘기가 가야 되는 거니까 A, C겠구나.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얘는 이제 3점 배점이잖아요. 3점 배점. 그래서 3점 배점은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거 읽고 나서 이 뒤에 뭐가 이어져야 되는지가 잘 안 보이셨을 겁니다. 맞아요? 지금 C를 보면은 C에는 예술이 기록의 기능을 합니다. 이고 B에는 보시면요. 예술이 또한 미적인 가치를 전달합니다. 이니까 C 다음에 B인 건 확실히 알겠어요. 맞죠? 이런 역할도 하고 그리고 이런 역할도 해오니까 C, B인 건 알겠는데 문제는 A, C, B인지 C, B, A인지를 잘 모르겠다. 근데 여러분 아마 이렇게 풀었을걸요? 아니야. A가 맨 앞에 오는 선지는 이제껏 별로 없었어. 거의. 그러니까 나는 확률상 C, B, A를 가겠어. 그래, 뭐 이런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끝말잇기 방식으로 보시면은 B 단락이 무슨 이야기로 끝났어요. 근데 그것이요, 우리를 이렇게 예술적으로 얘를 보존을 잘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제1의 어떤 요소는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때문에 이 예술 작품을 갖다가 보존을 하는지, 그 1의 요소가 뭔지, 그 얘기가 뒤에 이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the best로 이어지니까, 순서가 이렇게 A가 맨 끝에 와야 되겠구나. 이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배점을 참고해서도 답을 찾을 수 있다. 저 혼자 너무 떠들었어요. 근데 이거는 정말 제가 달리 여러분한테 어디서 드릴 수 없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좀 나쁜 강의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한테 이야기했고요. 이제 우리 공부에 대한 이야기 좀 여러분이랑 소통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뭐가 궁금하던가요? 아까 전에 막 올라왔었는데 다시 적어주시면은 제가 보고 시간이 없어서 못 풉니다. 그쵸? 근데 시간이 제일 항상 많이 나오는 질문, 시간이 없어서 못 푼다. 시간이 왜 없었을까? 그걸 생각하셔야죠. 근데 여러분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건 결과인데 내가 시간이 없어서 못 푸니까 빨리 푸는 연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빨리 푸는 거 어떻게 할 건데? 막 눈을 빨리 움직이면 되나? 사실은 시간이 없어서 못 풀었던 친구들은 시험지를 다시 보면서
어디서 오래 걸렸는지를 이렇게 체크를 하셔야 돼요. 아까 국어에도 똑같은 이야기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때문에 오래 걸렸었나 그거를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그 오래 걸렸던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하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나 그걸 보셔야 돼요. 시간이 없어서 못 푸는 많은 친구들은요. 대부분 굉장히 착하고 성실한 친구들이 많아요. 그래서 별로 안 중요한 얘기 할 때에도 너무 성실하게 읽어.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제는 적당히 이거는 앞에 같은 얘기구나. 이거는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거구나. 이런 것들은 좀 가지치면서 읽는 연습을 하셔야 그래야 시간이 빨라지는 거예요. 막 대충 읽는 연습을 하는 게 아니라 생각하면서 쳐낼 건 쳐내고 읽는 연습을 이제부터 하셔야 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연계교재 복습해야 되잖아요. 아니야? 복습이 아니고 아직 반도 못 끝냈어요. 어쨌든 연계교재 하셔야 되죠.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이 9월 모의평가 시험 보면서 느낀 게 이게 주제만 파악해가지고는 생각보다 크게 연계 효과를 못 누리겠다. 여러분이 그 두꺼운 교재를 3권이나 공부를 하고 그 충분히 효과를 얻으시려면 주제 파악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냐. 각 문장 간의 꼼꼼한 논리 관계를 파악하셔야 돼요. 왜 이 A란 얘기 다음에 B란 얘기를 했을까? 왜 갑자기 이 얘기를 꺼냈지? 선생님, 그렇게 따지면서 읽으면은 어떻게 3회독, 4회독 합니까? 누가 3회독, 4회독 하래요? 한 번만 봐도 돼요.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한 번 봐도 제대로 푸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아는 선배는요. 달달달달 외워가지고 3초 컷 했대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 그러면 직접 연계된 7문항 남짓 그거는 여러분이 확실히 맞추겠죠. 근데 나머지 문제는 그럼 다 버리는 겁니까? 아니면 나머지 문제는 또 따로 시간 내서 공부할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바른 방법으로 한 번에 다 해결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변형 문제 많이 풀어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문제 찾아서 막 하이에나처럼 여러분 산기슭을 헤매고 다니지 마세요. 변형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슨 내용인지 확실히 잘 장악을 하고 있으면 어디를 내던 그냥 맞출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영어는 지문 자체가 동일하니까. 그쵸? 그러니까 너무 이 문제 많이 풀어야 되는데 여러 번 봐야 되는데 그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우리 유땡민 친구가 글의 순서 찾는 문제가 너무 어렵다 아까 그런 얘기도 해줬었는데 제가 아까 순서에 대한 얘기는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그 다음에 그래요. 선별희 친구가 연계교재에서 공부했던 게 기억은 나는데 막상 문제는 틀렸습니다. 이제 왜 그런지 아시겠죠? 기억하는 건 주제를 기억하고 있는 거고요. 출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딱 보이는 관역의 한 중간을 출제하는 게 아니라 살짝 비켜간 부분을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울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많은 거 어떻게 다 외워요. 그거 외울 시간에 다른 공부하시는 게 낫죠. 한 번 볼 때 문장 간의 논리를 파악하시라. 그 얘기 드리고 싶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비연계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비연계에서 이제 남은 시간들은 기출 푸실 거잖아요. 제가 일단 시간 없어서 이따 못 보여주면 안 되니까 시간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좀 찍을까요, 여러분? 저 좀 비킬까요? 여러분 찍을 수 있겠어요? 그치, 뭐 잠시 멈춤이 있구나. 그죠? 이거 어차피 다시 탑재될 거니까. 자, 우리 교재를 역순으로 공부한다 칩시다. 지금 연계 교재를 나는 수능 특강밖에 못 봤다. 왜냐하면 이건 내신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수능 특강은 내가 여러 번 봤지만 나머지는 지금 거의 못 봤다라고 하는 가정에서 한번 시간표를 짜보겠습니다. 일단은 수능 완성을 공부하는데 제가 지금 3주 드렸거든요. 3주 동안 집중해서 보면 충분히 다 보실 수 있습니다. 뭐 지금 3주 안에 다 못 볼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이 되면 주요 유형부터 먼저 보시면 돼요. 빈칸부터 먼저 풀어보고 함축 유형부터 먼저 풀어보고 이런 식으로 꼭 교재에 있는 순서대로 풀어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주요 유형부터 3주간 할 수 있는 힘껏 푸시고요. 그 다음에 한 주 1회 정도는 기출문제 가지고 실전 연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기출문제 가지고 실전 연습할 때에는 구문 분석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무슨 문제집 해설지 쓰는 거 아니잖아요. 뭐 끊어읽기 하고 뭐 도치가 됐어. 무슨 현재 완료야.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중요한 부분에 맥을 짚으면서 읽는 연습을 이제부터 하셔야 돼요. 같은 얘기네. 버려.
예를 들었네. 앞에서 주제 이해했는데 얘 안 읽어.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좀 글을 멀리서 크게 읽는 연습을 하셔야 시간 단축의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영어 독해 연습 교재도 제가 지금 여러분이 아무리 공부를 안 했어도 영어 독해 연습 교재 초반은 보고 있을 거다라는 가정하에 얘도 3주를 잡았습니다. 영어 독해 연습 교재는요, 교재 초반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라고 마음 급하게 먹지 마시고 초반을 내가 정말 제대로 장악하겠다 라는 마음으로 보셨으면 좋겠고요. 수능 완성은 특히 힘줘서 봐야 될 부분이 어디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진짜 마지막이니까 수능 완성은 실전 연습 부분, 실전 모의고사 부분, 그 부분을 특히 잘 보시고 영어 독해 연습 같은 경우에는 교재 절반을 중심으로 앞쪽을 조금 더 자세히 보시고 거기만 보란 얘기 아니에요. 지금 제가 우선순위를 정해드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5주 전에 수능 특강까지 풀잖아요. 여러분 저한테 제일 많이 지금 해주는 질문이 뭐냐면 실전 연습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못할 것 같아요. 너무 불안해요. 그 얘기 많이 하는데요. 제가 3주? 아니면은 한 4주? 이렇게 잡아볼까요? 잠깐만, 왜 3주 전, 5주 전? 그래. 여러분이 한 4주 전까지만 연계 교재를 끝내셨다라고 하더라도요. 일주일에 3회분씩만 풀면 12회분 풀 수 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조금만 더 속도 내면 15회분까지도 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그 이후에 성적이 안 나온다는 건 이제 실전 연습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나의 어떤 기본 베이스가 아직 부족함이 있어서다. 그러니까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전은 충분히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각각 활용해야 될 교재들, 강의들도 제가 이렇게 적어봤는데요. 뭐 기출은 기출의 미래, 특히 해설지가 친절하게 잘 나와 있으니까 참고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빈칸, 아까 전에 제가 이렇게 가지치면서 읽어야 된다. 버릴 건 이제 버릴 줄 알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 사실 뭘 버려야 될지, 뭘 취해야 될지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많을 것일 겁니다. 그래서 그때는 세모빈이라고 하는 세상의 모든 못 풀 빈칸은 없다. 왜 내가 지었는데 제목이 헷갈려요. 네, 여기 가셔서 버리는 연습 좀 하시면 돼요. 분량이 많지 않으니까 풀어보시고 강의로 다 듣기 너무 부담스럽다라고 하면은 자료실에 정말 친절하게 가이드가 되어 있는 생각 읽기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거라도 꼭 한번 풀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연계교재 복습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총 복습할 때는 꽃필날 모의고사 활용을 하시고 마지막 이 실전 15회 분량에 달하는 요 집중적인 실전 연습을 하실 때에는요. 일단 중하위권 같은 경우에는 파이널 실전 모의고사나 만점 마무리로 공부하시고 나는 좀 고난도 유형만 자주 틀린다 라고 하면은 고난도 시크릿 X라고 하는 모의고사 문제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 여러분이 잘 이렇게 활용해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직 조금 시간 있죠.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싶었던 얘기가 있어서 이 공부를 하시다가요. 나는 빈칸만 틀려. 그러면 이제 빈칸 열심히 앞으로 연습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대의파악 유형, 뭐 주제라든지 제목이라든지 그런 문제도 오답이 있었습니다. 라고 하면은 남들이 다 빈칸 문제 푼다고 그거 따라 풀지 마시고요. 일단은 연계되는 부분 확실하게 챙기시는 거랑 그리고 비연계 중에서는 제목, 요지, 여러분이 조금만 노력하면 단기간 안에 정답으로 가져올 수 있는 부분, 그 부분 꼭 챙기시고요. 그 다음에 듣기 하면서 상당히 많은 문제들을 푸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 부분 질문이 많아서 잠깐 이야기를 하는데요. 내가 듣기를 안정적으로 만점을 받고 있다 라고 하면은 이제는 듣기랑 독해 파트 같이 푸는 것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합니다. 시험지를 딱 반절을 접으면요. 여러분이 시험지 이동을 최소화하면서 듣기와 독해 문제를 같이 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실용문 쪽, 내용 일치 불일치 쪽을 접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푸는 연습을 시험 당일날 할 생각하지 마시고 이 여러 번 실전 연습할 거잖아요. 그때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시작하면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정말 내가 수능 시험날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지 말고 딱 하나만 물어봐라. 나는 오늘 수험생으로서 합격인가? 그것만 생각하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사실 오늘 시험 끝나고 나서 진짜 시험지 다시 들춰보기도 싫었을 텐데
근데도 이렇게 라이브 생방 보고 저랑 같이 어떻게 공부할까 공부법에 대해서 고민한 여러분들은 최소한 오늘 합격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제 남은 매일매일이 합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만 남았네요. 제가 이 자리에서 다 못한 이야기들은 또 수강후기 게시판 통해서 여러분이 질문하시면 답해 드릴 테니까 우리 남은 기간도 열심히 공부하자고요. 매일매일이 합격이 될 수 있게 응원하겠습니다. 안녕.